어쨌든 지금 30억이 넘는 아파트를 18억, 19억이 주워가는 거지. 근데 얘는 너무 주변 대비 싸게 나와서 실거주가 2년 있더라고. 다른 것들은 실거주가 없었는데 방배나 이런 것들은 다른 그 주변 대비 70% 이상을 받아서 분양가를. 근데 얘는 좀 엄청 많이 싸게 나와서 실거주를 해야 돼. 계약금도 20%. 맞아. 이게 자신 있으니까. 뭐 50%로 해도 계약이 완판될 거니까 좀 좋은 데는 계약금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짜잔. 제 뒤로 보이는 단지들이 파크리오 그리고 풍납동 쪽으로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올림픽공원 정문 쪽으로는 지금 진미크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올림픽공원을 둘러보고 올림픽공원 인근에 있는 단지들 그리고 풍납동을 둘러보는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저기에 양창이 나오는 호스들이 이 공원 뷰가 완전 여기 다 나올 것 같아. 여기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일명 잠레아가 건축 중인 현장입니다. 21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순위 일반 청약이 시작됩니다. 589가구의 일반 분양이 이루어지는데 물량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500가구 이상 일반 분양물이 나온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84 기준으로 해서 18억에서 19억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평당 5,409만 원이니 현재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인근 기축단지보다 더 저렴하게 나온 신축이 될 단지입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여기 현재 올림픽공원 뷰가 보이는 쪽으로 배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조합원들이 아마도 많이 가져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 분양에서는 올림픽공원 뷰가 잘 조망되는 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림픽공원이 조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층 배정만으로도 충분히 안전마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둘러보실까요? 잠레아의 특별공급에 가장 배정이 많이 된 곳은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특공, 그리고 다자녀 특공, 플러스 기관 추천, 노부모 부양, 생애 추천 이러한 특별공급에 해당하시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청약통장 2년 이상 납입하였는지, 세대주인지 1주택이 있으시다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84제곱미터 이하의 세대로 청약을 하셔야 되겠죠. 2주택자분들은 청약이 안 됩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잠레아의 청약 경쟁률은 아마도 이 성화만큼 뜨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 88올림픽 때 성화 봉송했던 그거를 비가 와도 이게 여기 안에서 이제 기름 때문에 비가 와도 꺼지지 않고 이렇게 눈이 와도 꺼지지 않고 태풍이 와도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가 되게 멋있는 게 올림픽로가 이렇게 쫙 연결돼서 보이잖아요. 평화의 문이 이렇게 쭉쭉 힘찬 기운으로 뻗어 있습니다. 잠실은 호재가 많이 있죠. 잠실은 현재 상태에서 잠실이라는 게 호재인데 삼성과 연계한 말스 개발이라든지 잠실 내에 인프라들이 아무래도 좀 노후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어떤 리뉴얼, 리모델링 이런 것 호재들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잠실의 신축 아파트가 거의 20년 가까이 없었잖아요. 잠실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 그리고 신축이 될 대장 아파트들도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 잠실의 가장 큰 호재가 또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단지들이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빽빽해 보이잖아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되게 조용하고 널찍하고 밖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빽빽하지 않아요. 용적률이 다 300% 이하 내에서 맞췄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겉에서 보는 것과는 또 안에서 단지 내를 산책하면 또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이거는 2025년 12월 입주죠. 그래서 지금 한 1년 조금 더 남은 그런 상황이에요. 중앙통로로 쭉 일렬로 큰 통로를 이제 시원하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 원래 스카이브리지가 설계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위화감을 준다라는 이유로 스카이브리지를 삭제를 했습니다. 제 옆쪽에 있는 아파트는 그래도 스카이브리지가 살았어요. 잠실에서 스카이브리지가
아직은 없는데 스카이브리지를 연결하는 단지가 진미크 쪽에서 나오게 되죠. 잠실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피디님? 잠실하면 엘리트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대장이 바뀐다라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신축 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중심이 좀 신축 단지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관심이 쏠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매가에 당연히 반영돼서 현재 상태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단지인 기존 단지들을 신축 단지가 사실은 매매가가 뛰어넘었습니다. 또 그래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여기 단지들은 지금 국민평형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30억이 넘는 총 매매가로 매수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레아 안녕, 기다려. 그쵸. 올해 그리고 유독 좋은 청약 단지가 많이 몰려 있어요. 올해 반포도 있었고, 광배도 있었고, 잠실도 있었고, 계속 미뤄졌던 서울의 알짜 청약 단지들이 청약을 올해 되게 많이 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서울에 지금 분양을 앞둔 아파트가 많지가 않아요. 규제들이 많이 있었고, 한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나올 만한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손에 꼽죠. 반포 1단지라든지 방배 쪽이 조금 남아있고, 그 외에는 서울에 대규모로 일반 분양이 나올 만한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좀 사활을 걸고 계신 것 같아요. 가점이 정말 아예 높으신 분들은 반포 주공 1단지를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확실히 있으시고, 근데 뭐 만점자들도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4인 가족 만점, 5인, 6인 가족 만점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어서 그냥 네이밍 그대로 가져갈 나도 그래. 나는 이 네이밍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 왜냐면은 개나리, 진달래, 진주, 장미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예쁘잖아. 오히려 예전에는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소박하고 돋보이는 이름인 것 같아. 왜냐면은 지역 이름 넣고 컨소 3개 아파트 이름 넣고 펜네임까지 넣고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 이름이 막 20글자가 막 넘어가고 이렇게 되잖아. 잠실 진주, 잠실 미성, 잠실 장미. 나는 이런 이름 되게 좋거든. 오히려 더 돋보이는 것 같아. 지금 세대가 아닌 후세 사람들은 그 이름을 모를 거니까. 모르지. 주공이라는 것도 이제 주공? 이렇게 되겠지, 그치? 주택공사. LH에서 지은 걸 다 주공 아파트라고 우리가 그냥 했었고, 주공은 풀어서 쓰면 주택공사, 알지? 공무원 아파트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이제 짓고 관리하고 이러는 것들이에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는 거긴 한데, 거기는 이제 주체가 LH는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이고, 그다음에 주공아파트는 이제 LH. 서울에서는 시형아파트, 주공아파트 이런 흔적들이 많아. 그런 게 보통 저층 아파트였잖아, 5층짜리. 그래서 헬리오시티도 가락 시형아파트, 파크리오도 잠실 시형아파트, 이런 시형아파트들이 이제 이렇게 고층 아파트로 바뀌었죠. 그래서 시형이나 주공이 앞으로 한 10년, 15년 지나면 다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벌써 30살이 넘잖아요. 그래서 진주가 진짜 벚꽃 필 때 너무너무 예뻤어요. 벚꽃 명소였지? 그리고 옛날에는 아파트 단지들에서 다 벚꽃 피고 이러면은 동네에 막 잔치를 했어. 노래자랑, 한마음 축제 막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진주에서는 벚꽃 축제를 했었죠. 이제 왕벚꽃 막 이런 것들, 터널을 이루고 막 이렇게 했어. 되게 예쁜 단지였는데 그런 나무들이 다 베어지는 게 되게 아쉽죠. 근데 잠실은 사실은 행정구역이 송파일 뿐이지 거의 강남이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닐 만큼 강남하고 또 붙어 있고, 되게 서울 내에서 동쪽에 조금 치우쳐 있다라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센터로서의 역할을 또 하고 있기도 하죠. 잠실이 궁금하다면 저희 잠실편을 또 참고해 주세요. 송파는 구석구석 다녔다. 송파는 정말 구석 다녔고, 장지동까지도 다 했었고, 잠실부터 장지동까지, 그 다음에 위례 쪽 송파까지 다 했었고, 정말 잠실에서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아직 가지 않은 곳이 풍납동이죠.
그리고 오늘 풍납동을 가고 있습니다. 송파가 크죠. 송파가 잠실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거여마천 위례까지 있으니까 되게 크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송파 임장한다고 하고서 잠실에서부터 막 위례까지 내려가는 코스를 막 짜는 거죠. 그럼 진짜 발톱 빠지는 거지. 남는 건 발톱 빠진 발톱만 남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송파 자체도 나눈다라고 하면 4-5번 정도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내더라도 촘촘하게 작은 권역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파크리오 3단지잖아요. 파크리오에서 바로 넘어오면 성내천이 있는데 이 성내천을 지나게 되면 바로 풍납동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분위기가 조금 여기서 달라져. 화려한 잠실의 올림픽대로와 같은 송파인데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는 풍납도, 그리고 우측편은 성내동. 성내동은 강동구죠. 성내동에는 강동구청도 있고 단독주택 다가구 이런 아파트가 별로 없고, 그리고 시층 아파트는 손에 꼽게 한두 단지 정도만 있고 거의 없고, 있다 해도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신축이 된 한 뭐 100세대 뭐 요 정도의 아파트, 이런 것들. 이 성내동이고, 그 다음에 풍납동은 성공적인 재건축의 상징 자모라,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기존의 풍납동의 아파트가 재건축된 단지예요. 근데 이제 풍납이라는 네이밍을 쓰지 않고 잠실이라는 네이밍을 썼지. 그리고 왠지 여기는 현재 아산병원과 많이 연결이 되는, 바로 인근의 병세권이어서 아산병원하고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2개 있는데 그게 자모라하고 파크리오죠. 병세권도 그냥 병원이 아니라 어떤 병원이 근처에 있느냐, 요거 되게 중요한데, 아산병원, 대한민국 넘버원 아산병원을 끼고 있죠. 여기가 성내천이 이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나가면 성내천 따라서 한강으로 바로 연결되는, 이렇게 가면 한강이고, 이렇게 가면 올림픽공원, 올파포.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림픽공원 주변에 있는 단지들, 뭐 신축이든 기축이든 굉장히 살기, 거주하기 좋은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송파구 내에서 뭔가 가장 이름이 약해, 뭔가 네이밍이 약해, 그런 곳이 좀 풍납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잠실하고 지척에 있는데 가장 상단인 잠실 쪽하고 시세가 많이 좀 벌어져 있죠. 그래서 풍납동이 오히려 약간 강동구 쪽하고 성내동하고 비슷한 느낌들이, 거주지로서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뷰가 되게 좋아. 동강 간격, 학교도 다 끼고 있고 세무서 끼고 있고 뭐 다 좋아요. 딱 하나 단점. 지하철. 풍납중학교하고 풍성중학교하고 뭔가 풍풍해. 저기는 자모라 단지 내 상가인데, 보통은 병원 주변에 약국이 막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약국이 들어올 만한 변변한 상가가 없어요, 풍납동에. 보통은 아파트 상가 1층은 뭐가 제일 많죠? 부동산이 제일 많잖아요. 부동산이거나 아니면 편의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 약국이야.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이제 나오면서 이 양쪽에서 약 받아가는 그런 거예요. 진짜 저런 종합병원 앞쪽에 약국들은 매출액이 엄청나고, 지금 보이는 이런 상가들이 프리미엄 자체가 엄청 높은 곳이에요. 극동 아파트예요. 극동 아파트도 1987년에 올림픽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여기도 앞쪽에 자모라를 본받아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입니다. 초기 재건축 단계예요. 중층 아파트이고요.
풍납동 중에서는 가장 또 자모라와 더불어서 잠실과 가까운 쪽입니다. 이렇게 딱 여기만 들어와도 또 잠실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르죠. 조금 더 생활 밀착형 동네라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다 도색을 또 했어요. 네, 이제 이면도로 쪽에 생활 상권. 잠실 잠내 앞쪽이 8호선 몽촌토성역이거든요. 몽촌토성역 바로 다음 역이 송파구청도 아니고 강동구청역이야. 근데 이 강동구청역 앞쪽에 있는 풍납동의 세 개 단지가 현대아파트, 쌍용아파트, 극동아파트예요. 현쌍극. 요 세 개 단지가 각각 재건축과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쌍용아파트죠. 전형적인 90년대 아파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가면 8호선 라인 쪽으로 이제 현대 아파트 끼고 이렇게 있습니다. 가면 이제 현대. 저런 데는 이제 한강변 쪽이야. 한강변. 여기가 풍납동 쪽에서 진도가 좀 나간 단지들이 미성 아파트, 한강극동 아파트가 풍납동 중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 아파트고, 자모라 앞에 있는 극동하고, 그다음 한강변에 있는 한강극동하고, 그리고 저기 풍납동에 시티극동도 있어. 올림픽대로 달리다 보면은 지붕을 깎아놓은 듯한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시티극동인데 그 시티극동에 그 사연이 있어. 그게 뭐 멋으로 깎은 게 아니거든요. 풍납토성이 있잖아. 그 뒤쪽으로 그 풍납토성 문화재의 그늘이 지면 또 안 되거든. 그래서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그 사선 제한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깎아지는 거야. 이렇게 시티극동이. 그러고 보니까 풍납동에 극동 아파트가 많이 있네. 여기 풍납현대 아파트는 8호선 강동구청 초역세권 아파트예요. 그래서 8호선 이용해서 잠실로 바로 나가기 좋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잠실역까지 두 정거장. 여기가 아까 평화의 문에서 봤던 그 올림픽로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한데, 왼쪽이 송파구 풍납동이고 오른쪽이 강동구 성내동이고, 행정구역이 올림픽로 사이에 두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동구 둔촌동은 알아도 성내동을 모르는 이유는 그 지역으로서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있어요. 성내동 바로 옆이 둔촌동이고 올파포가 저렇게 멋있게 들어와 있는데, 이 성내동 권역은 개발해야 되는 곳들이 더 많이 있는 그런 곳들이죠. 풍납동 전체가 약간 이렇게 풍납토성이 마을을 감싸는 모양새로 이렇게 U자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아늑하기도 하고, 반대로 따지면 또 이런 문화재가 있어서 개발이 조금 더디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지. 풍납동은 신축 아파트가 거의 전무한 곳이고, 단 하나 자모라가 신축 아파트죠. 그거 외에는 다 좀 약간 중소규모 단지들, 그리고 80년대, 90년대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뒤에 미성 아파트 있는데, 풍남 미성 아파트는 많이 됐다. 85년 아파트고 지금 안전진단 통과해서 풍납동 내에서는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지예요. 그 외에는 향후 풍납동에서 5년 내 신축이 나오기는 어려운 그런 곳이어서 신축단지가 참 귀한 곳입니다. 공사하기 조금 어렵죠. 왜냐면은 지역 자체가 이렇게 문화재로 조금 둘러싸여 있어서 파면 나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입주민 입장에서 참 듣기 싫은 말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만 파면은 문화재가 나오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반가운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개발을 또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편안해야 되는데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또 있죠. 그리고 이 토성이 너무 이제 광활하게 쭉 펼쳐져 있어서 문화재를 보존하는 거의 가치와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 만족도나 이런 것들의 이해관계가 좀 상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곳이 풍납동이 아닌가 싶어요. 아이고. 올림픽공원으로 오세요.